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회 미니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누적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9회째 풀고 내일까지 만약 내일 모레까지 다음 회차까지 예상대로 간다면 10회고 100문제인데 4점짜리 100문제면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 누적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9회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 필요한 얘기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입니다. AN은 등차수열이에요. 요거를 SN이라고 하면 SN은 2분의 N2A1 플러스 N-1D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를 N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2분의 D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 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은 첫 번째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다. 요거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요거 정도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2분의 1이 2차항의 개수다. 그래서 어쨌든 변수인 n을 중심으로 식을 정리하는 것, 요거 한 번 정도 기억하고 이런 성질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A, Bn 모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은 어때요? 바로 n의 제곱 플러스 p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공차가 2기 때문에 공차의 2분의 1이 2차항의 개수고 1차항은 그냥 물론 1차항을 이거를 굳이 써도 되겠습니다만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p라는 변수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으로 b1, b2, 점점점 bn은 역시 공차가 2니까 qn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pn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qn 요 값이 2라는 겁니다. 그러면 꼴 자체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무리식이니까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qn 분의 계산하면 p 마이너스 qn 이렇게 됩니다. 얘가 2랍니다. 자, 이제는 얘네는 무슨 꼴이 됐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이 식은 2분의 p-q가 2가 된다. 즉 p-q가 4가 된다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p-q가 4가 된다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a1-b1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요 표현에서 A1은 1 더하기 P가 되겠고요. 요 식에서 B1은 1 더하기 Q가 될 겁니다. 따라서 A1 마이너스 B1은 1 더하기 P 빼기 1 더하기 Q 이렇게 되니까 P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4가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 등차 수열 첫째 항 공차로 표현하기, 이게 기본인데 2차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요런 상황으로 이해해서 문제풀이에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문제풀이가 훨씬 신속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 이런 것만 하면 등차 수열의 합에, 특별히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는 요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함수 gx는 탄젠트 x에 대하여 합성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1, 여기에서의 접선이 점 0,-2를 지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은 시작은 이거의 그래프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 자, 요거를 구할게요. 요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준 정보가 이 극한 정보를 줬네요. 극한 정보를 줬으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수렴하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러니까 F1은 4분의 파이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F'1은 K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씩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1이 우리는 이 빨간색 요 부분에 접선이 필요하니까 일단 GF1이 필요합니다. GF1이 필요한데 GF1은 뭐예요? GF1이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1,1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y는 gfx를 미분해야 되겠죠. y 프라임은 f 프라임 y 프라임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자, x는 1에서니까 y 프라임 x는 1에서 구하면 g 프라임 f 1 곱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f1이 4분의 파이였으니까 f 프라임 1이 되고 g 프라임이 시컨트 제곱,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죠.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1이 돼서 자, 어때요? 2f 프라임 1이 됩니다.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따라서 우리의 접선은 y-1은 2f 프라임 1 x 마이너스 여기가 0,-25를 대입했을 때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0,-25를 대입해서 식을 쭉 정리해서 f 프라임 1이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25 빼기 1은 2f 프라임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1은 13이 되죠. 이게 우리가 찾는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13입니다. 합성 함수의 미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탄젠트라는 함수를 줬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미분한 모양에서 시컨트를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되는 게 근데 fx가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gx도 그냥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지면 실제로 미분했을 때 구체적인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수열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시그마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열해보자. 이게 최선입니다. 나열하면서 뭔가 사연을 찾는 거죠. 뭐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얘를 나열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2 곱하기 A2 마이너스 A3 3 곱하기 A3 마이너스 A4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10 곱하기 A10 마이너스 A11입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A2 플러스 2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3 플러스 3A3 그러니까 요게 하나씩 남아요. 요게 하나씩 남아요. 요게 하나씩 남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하나씩 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식을 써보면 얘를 쭉 식을 써보면 A1, A2도 하나 남고 쭉쭉쭉 해서 A10이 하나 남고 마이너스 10, A1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준 정보가 1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이 얼마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A1, A2, A10에다가 A11을 이쪽으로 하나 더 가져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A11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20이랍니다. 그럼 얘가 90이니까 110, 11, A1, A11 이렇게 돼서 A11은 10 이렇게 식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는 사실 소거되면서 모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규칙을 내어주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없다 이러면 쭉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문제입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점.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얻고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3점, 짝수의 눈이 나오면 4점을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동전은 3번 던지고 주사위는 4번 던졌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0점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얻은 점수의 합이 20점일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좋겠지만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게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경우 자, 1번은 가장 적은 점수 이런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데 동전을 앞면이 3번 나오는 거예요. 1점, 1점, 1점에서 3점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번 중에 3번 다 앞면이 나옵니다.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때 확률은. 그 다음에 2번은 1점, 1점, 2점이 나옵니다. 그럼 4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 콤비네이션이 2분의 1에 이때는 3승이죠. 여전히. 자, 그 다음에 3번 1점, 2점, 2점입니다. 그러면 5점이 되겠고 3C1 2분의 1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4번 2점, 2점, 2점 해서 6점을 얻게 됩니다. 3C 0 2분의 1의 3승인 확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각각일 때의 확률 1번일 때 확률, 2번일 때 확률, 5점 받을 확률, 6점 받을 확률입니다. 만약에 동전하고 주사위 던지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된다면 고민스럽겠지만 일단 동전 던지는 것과 주사위 던지는 건 별개니까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일을 먼저 이렇게 한쪽에다가 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적은 점수가 기억번입니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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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하면 몇 점이에요? 12점이 되죠. 그러면은 4시 4 2분의 1의 4승입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니은번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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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해서 13점이 되는 겁니다. 13점이 되는 거는 4시 3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3점, 3점, 4점, 4점입니다. 14점이고 4시 2분의 1의 4승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은 3점, 4점, 4점, 4점이니까 15점이 되고 4시 1 2분의 1의 4승이고요. 미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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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니까 16점이 돼서 4시 제로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요거 니은, 요거 디귿, 요거 리을, 요거 미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와 주사위와 이렇게 할까요? 이걸 큰 1번이라고 하고 큰 2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에서 나온 이거의 합이 20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20점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요? 요 1과 짝지어서 20점이 되려면 17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2번하고 어디요? 미음하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2번과 and 미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20점이 돼요. 똑같은 조건으로 3번과 and 리을 이래도 20점이 돼요. 그 다음에 4번과 14점 4번과 and 디귿해도 20점이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얻을 수 있는 값은 2번 3시 2 2분의 1의 3승 and 미음 4시 0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되겠죠.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구하면 우리가 참 답이 구해지겠죠. 오히려 4번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상황이 복잡해요. 그럴 경우에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좀 작은 사건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건들에서 얻어진 결과의 합이나 차, 곱이나 나눗셈으로 최종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주사위 동전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는 동전을 던지는 것과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서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는 것과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거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하나로 합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시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간 정도 4점짜리 그냥 적절한 4점짜리 같은 느낌이지만 놓치기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확률이 정말 참 애매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에서 주목하실 건 요 지점입니다. 5번에서 주목하실 건 y는 6을 밑으로 한 x와 y는 6을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거 두 개의 관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한 번만 얘기해 어떻게 이동한 거죠?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요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4, 뭐 길이가 마이너스 4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주목하실 건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죠. 이거 수능 특강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나오지만 이 x 평행이동에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복합적인 가로와 세로의 증감에 대한 어떤 기울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이 곡선하고 같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이 A점이 이 기울기가 2니까 여기 2구 이렇게가 4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점이 바로 딱 B점으로 평행이동한 요 점이 2하고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가서 딱 B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결국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지금 빨갛게 색칠한 부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편의상 요 점을 A, B, C, D, E라고 하고요. 요 점을 F라고 할게요. 평행사변형 A, B, F, E와 이것의 넓이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가 얼마죠? A점의 좌표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1,0이라는 걸 쉬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B점은 요렇게 플러스 2만큼, 요렇게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가서 B점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점의 좌표는 직선의 x절편이니까 직선의 x절편이니까 어디 갔나요? 직선이 지금 여기 있네요. 직선의 x절편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y가 0이면 x는 얼마가 돼요? y가 0이면 x는 5가 됩니다. 이게 2점의 좌표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볼까요?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행이에요. 평행한데,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1,0, 여기가 5,0이니까 요 길이가 4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니까 높이도 얼마가 돼요? 높이도 4가 되죠. 네.
따라서 넓이는 4 곱하기 4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 X축의 평행이동과 Y축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이렇게 평행이동한 곡선 두 개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면 요 점이 바로 그 평행이동에서 딱 옮겨진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즉 2만큼 플러스 되고 4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와 y와의 평행이동에 대한 기울기, 이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로 하는 직선이 이런 두 개의 도형과 같이 도입되어져 있을 때 관계를 이해하는 거, 요런 점 찾는 것도 다 그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 수특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나왔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입니다.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튀는 놈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중복 조합처럼 보여지는 이 문제는 튀는 놈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튀는 놈은 여기 2는 6으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뭐 튀는 놈이라고 하긴 힘들겠죠. 얘는 뭐 2는 6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 순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혹은 뭐 경우를 시작할 것인가, 이게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A, B에 주목해서 케이스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하고 B하고 같을 때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클 때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E와 D의 관계까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세팅이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E하고 D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등호기 때문에 A, B의 관계가 E, D의 관계랑 같이 영향을 끼쳐요. 그런 것들을 한 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B일 때의 관계입니다. A는 B이면 E하고 D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조건 나에 의해서 E하고 D는 같을 수밖에 없겠고 E는 6이라고 했으니까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는 눈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B 이렇게 되고 C, E, D, E, 6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복조합에서 구하는 게 여기서 숫자 하나 결정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 결정해야 되고 여기는 이미 6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숫자를 결정해야 돼요. 1, 2, 3, 4, 5, 6 중에서. 따라서 6개 중에서 2개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가 돼서 21가지가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이 6은 주사위의 눈 1, 2, 3, 4, 5, 6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숫자는 뭘 결정하는 거? 1, 2, 3, 4, 5, 6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뽑으면 무조건 크지 않은 쪽은 여기
그 다음에 작지 않은 쪽은 C. 이렇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뽑은 다음에 순서는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조합이겠죠. 근데 AB하고 C가 같은 값일 수도 있어요. 중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딱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큽니다. A보다 B가 더 큰데 두 번째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수능이 원하는 거죠. 수능에서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원하는 건 어쩌면 한 가지예요. 그냥 전체 상황을 빼먹지 않고 너희들이 꼼꼼히 체크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순서로 정하면 A가 1이고 B가 2일 때가 있겠고, A가 1이고 B가 3일 때가 있을 거예요. A가 1이고 B가 4일 때가 있을 거고, A가 1이고 B가 5일 때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1이고 6일 때가 있을 거예요. 2이고 3일 때, 2이고 4일 때, 2이고 5일 때, 2이고 6일 때, 3이고 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너무 많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치스러운 생각이죠. 이 4점을 준다는데 한번 해봐야죠. 제 얘기는 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게 조건 나에 의해서 CD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얘는 무조건 6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는 무조건 6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6이니까 여기가 1하고 6, 7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5가 돼요. 여기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3이면 얘는 무조건 6이죠. 그럼 얘는 몇이 돼요? 4가 돼요. 조건 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 4는 어떻게 돼요? 1, 4는 얘가 6이니까 그러면 7이 돼야 되면 여기 3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 크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로 시작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해보지 않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2, 3일 때를 할까요? 2, 3일 때인데 2, 3일 때인데 2는 무조건 6이에요. 6이니까 여기 뭐가 쓰이면 됐겠어요? 5가 쓰이면 되죠. 그 다음에 2, 4일 때 얘는 무조건 6이거든요. 얘는 6이니까 8이니까 여기가 4가 쓰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2일 때는 더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3, 4일 때는 얼마예요? 얘는 무조건 6이니까 9가 돼야 되니까 여긴 5가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3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4, 5일 때는 얘는 무조건 6이 돼야 되니까 얘는 5가 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C만 안 정했어요. C를 정하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2, 3, 4, 5니까 4가지가 있겠죠. 여기 C를 구하는 거 3, 4 2가지가 있겠죠. 여기 C를 구하는 거 3, 4, 5 3가지가 있겠죠. 4니까 1가지가 있겠죠. 여기 4, 5 2가지가 있겠죠. 5 1가지가 있겠죠. 그럼 C를 전체 이 경우의 순서상의 개수는 6개, 9개, 10개, 13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13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1 더하기 13. 그래서 34가지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서 얘기를 만약에 이걸 여러분 풀 시간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저하고 다른 곳에서 시작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게 더 편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인데 어쨌든 조건이 더 있는, 뭔가 튀는 이쪽에서 얘기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A는 B일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한꺼번에 식을 만드는 거 연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거,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다 보면 봐봐요. 적다 보니까 너무 많네 이러고 있지만 결국 A, B가 CD랑 ED랑 ED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해보면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쉽게라고 표현했지만 직접 해보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 해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2번 같은 요런 거 셀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와 정적분인데 여기는 구분구적법이라고도 하는데 요 모양을 기억했다가 꼴을 맞추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n분의 k 대신 x, n분의 1 대신 dx, 구간은 0하고 1, 뭐 그렇게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모양을 기억해도 정적분의 정의예요. 지금 제가 메모해 드릴 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b-a 곱하기 f a 더하기 n분의 b-a k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거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요거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어떤 의미냐면 구간의 길이예요. 구간의 길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 점은 구간의 시작점.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여기 n과 여기 n과 여기 n도 사실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구간을 n 조각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쓰이는 건 그 n 조각 낸 것의 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구간을 n으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이쪽도 그 한 조각씩 나눈 것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n이 아니라 0에서 n-1까지 해도 항의 개수가 여기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0에서 n-1 되더라도 항의 개수는 n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n이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급수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으로 고치면 구간의 시작점 A에서부터 구간의 길이가 b-a니까 b까지겠죠. 그때 fx, dx 이렇게 고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이쪽 거를 풀어보면 이쪽 거를 요 모양들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런 모양들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0 플러스 n분의 1 k 이렇게 되는 거죠. 좌변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1 더하기 n분의 1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얘를 고쳐보면 인테그랄 어디서 시작해요? 0에서 시작하죠. 0에서 구간의 길이 1까지 fx dx.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인테그랄 시작점 1에서부터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2까지 fx dx입니다. 즉 인테그랄 0하고 1 사이에서 fx dx와 인테그랄 1하고 2 사이에서 fx dx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fx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인데 0하고 1에서 적분한 값과 1하고 2 사이에서 적분한 값이 똑같다는 건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축이 x는 1이 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x는 1이 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1하고 2 사이하고 0하고 1 사이하고 1하고 2 사이하고 똑같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거란 뜻이잖아요.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가운데 있는 x는 1이 x는 1이 축이 되어야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fx는 x는 1을 축으로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따라서 m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야 축이 1이 나오죠.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gx의 극대 극소가 되는 점 이건 여러분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네, g 프라임 결국은 요 박스에서 gx의 극대 극소니까 g 프라임 x는 fx 이렇게 되니까 fx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는 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였습니다. 급수와 정적분 문제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문제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인데 여러분이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95%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을 써볼게요. 그럼 얘는 x바 표본평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고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몰라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는 뭘 가지고 하나의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x바를 가지고 x바는 표본 평균이에요. 어떤 하나의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뭐예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 번만 잘 보면 이 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식화시키면 겉으로 보기에는 m이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m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일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표본을 하나 구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유의미하다,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모평균 전체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서 아래쪽 하단을 정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해서 윗단을 정해서 요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자. 일의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m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신뢰 구간의 가운데엔 딱 누가 있어요? 무조건 표본 평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메모해 드렸던 걸 도식화시키면 실제로 얘의 의미는 x바에서 쭉 하나의 표본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서 아래쪽을 잡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잡아서 이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신뢰 구간의 가운데 값이 무조건 x바가 돼요. 언제나 x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식을 맞춰 보면 자, 과수원의 사가 무게는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25 시그마죠. 시그마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과수원 생산하는 사가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49인, 표본의 크기가 49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x1 바였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과수원 생산한 사과의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쓰이는 게 맞죠. x1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49분의 25 크거나 같고 m x1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9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요게 A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따라서 잠깐만요. 따라서 A는 1.96 곱하기 7분의 2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96하고 몇을 곱하면은 7분의 25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죠? 네, 계산하면 A 값은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7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딱 7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미 추출한 n개의 표본을 조사했더니 사과의 무게가 표본 평균이 20분의 19 x1 바가 됐대요. x1 바가 됐고 몇 평균에 대한 신뢰도를 구해 주시 95% 신뢰도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것도 요 부분도 제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식으로 맞춰지는 게 맞아요. 얼마예요? 20분의 19 x1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고 m 20분의 19 x1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5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게 B가 되는 거죠. 요게 B가 되는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180.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1번 조건에서 아까 요쪽 조건에서 식을 써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쪽 조건에서 식을 써보면 요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80.2라고 돼 있나요? 네, 요게 180.2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하냐 하면 요게 7이 나왔고 193이니까 자, 요쪽에서 x1을 구할 수 있겠죠. 요쪽에서 요게 얼마예요? 193, 즉 x1 바 마이너스 a가 7이 나왔죠. 7이 193이니까 x1 바는 얼마가 돼요? 200이 됩니다. 200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x1 바로 이렇게 대입하면 n의 값이 찾아지겠죠. n 값이 구해지면 n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b 값이 찾아집니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식만 나열하시면 돼요. 식만 나열하셔서 이 식을 이 식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식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본식을 쓰세요. 기본식을 쓰셔서 여기랑 비교하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요게 결국 A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93이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x1 바가 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건에 만족하는 여기를 만족하는 식을 적은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B라는 거네. 얘가 B라는 거네. 그러면 얘는 180.2라는 거네. 여기서 x1 바가 구해지니까 x1 바를 대입하면 n을 구할 수 있고, n을 구하면 여기서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건에 만족하는 식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기 처음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모평균의 추정에서 이 구간을 도식화시키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적 추정 꼭 공식들 문제 적용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두세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9회까지 거치면서. 자, 어쨌든 각을 맞춰야 되는데 각이 딱 맞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각이 딱 맞지가 않는데 고맙게도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이 각에서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요 각을 빼면 뭐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합이나 차가 2분의 파이 혹은 파이가 되는 각은 한쪽 각을 치환하면, 한쪽 각을 뭐 세타라고 치환하면 나머지 각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삼각비의 활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또 한번 강조,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뭘 해야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보각이나 여각처럼 두 각의 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두 각의 합이나 차나 뭐 실수배의 합이 90도가 되거나 180도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한 각을 치환하면 나머지 값도 그 치환한 문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 x-4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하면 요거라 하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또 다른 한 각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준식은 이걸 적용하면 fx는, 자, 요걸 적용하면 fx는 2 사인 4제곱 t 플러스 2분의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4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t니까 2 코사인 t의 4승, 이렇게 각이 맞춰져요.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로 고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2 코사인 t의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의 식진행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식진행은 두 가지인데요. 코사인 t를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fx를 편하게 g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gx라고 놓으면 2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미분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식에서 복 2차식이니까요. 코사인 t의 제곱을 코사인 제곱을 k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이때 k는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fx를 hk라고 놓으면 hk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하면 망하겠는데요. 여기 k가 있네요. 잠시 이 k 말고 뭐 좋은 뭐 알파벳 뭐 있을까요? 좋은 알파벳 뭐 있죠? 이렇게 좋은 알파벳이 뭐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를 S라고 치환할게요. 이때 S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fx를 hs로 표시하면 2s의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1 플러스 k 단 s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극대가 될 때 혹은 최대가 될 때 어떤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식의 최대나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치환한 다음에 이제는 치환한 이후에는 이전 걸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변형만 정확하게 잡아준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를 치환해서 4차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을 이용해 최대치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 2차식 제곱 4차 2차 상수한 꼴이니까 제곱을 치환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에서 두 각이 합이나 차가 90도가 되거나 180도가 되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일단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이 주목하실 건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100% 주어집니다. 0보다 클 때 그래프가 완벽하게 주어졌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도 어때요? 2차 함수기 때문에 그 원점도 지나요. 그리고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x축의 음수 쪽하고 만난다는 정보가 꽤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y는 마이너스 x분의 lnx의 그래프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fx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 없이 어떻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의 관계가 팁으로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x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정의역이 맞죠? 그 다음에 대칭성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를 지나나요? 1,0을 반드시 지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하겠습니다. y'은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이거 미분하면 1 마이너스 lnx 그래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x는 2에서 0이 되죠. x는 2인데 2보다 크면 양수가 되고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소점이 됩니다. 맞죠?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 감소하다 증가. 이게 극소점이 됩니다. 자, 변곡점 같은 거는 일단 두고요. 4번은 점근선 필요하면 변곡점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증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극한이죠. 이게 x가 0보다 크니까 어때요?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 이게 필요하고요.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얘는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니까 따라서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할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lnx 요거 하면은 이 문제에서 0으로 간다고 조건을 주고 있죠. 이게 0으로 가니까 따라서 y는 0
또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 즉 y축과 y는 0, x축 이게 두 개의 점근선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y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고요. 여기 어딘가 1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점근선이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1차는 이쪽 그림을 한 번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x를 먼저 나타내 보면 fx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자, 요렇게 x축이 있고요. 요렇게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그래서 좀 진하게 그린 게 fx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도 있고 여기는 2차 함수의 일부고 여기는 이게 y는 fx예요. 자, 그럼 y는 mx를 그려봅니다. 자, 밑에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3,2보다 기울기죠. 기울기가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세개에서 만난다는데 어느 때 세개에서 만날까요? 어느 때 세개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되면 몇 군데에서 만나요? 세개에서 만나죠.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세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더 급해도 더 기울기가 급해도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하고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기울기가 더 급해도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어느 순간 딱 세 점으로 올라가거든요.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되면 세 점이 되는데 맞죠?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되면 세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3,2라는 값은 어느 순간일까요?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여기에 접하는 원점에서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이게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3,2가 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3이 딱 이게 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얘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몇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기가 3이잖아요. 이쪽에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작아지면 몇 개? 3개가 되는 거. 바로 이게 딱 조금만 과장해서 그려볼까요? 요렇게 여기서 접선이 요렇게 한 점에서 요렇게 접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여기서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점에서 딱 접하는 접선이라면 요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두 개에서 만나는데 더 기울어도 두 개에서 만나는데 기운 것보다 약간만 완만해져도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2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2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 0일 때 3개예요. 0일 때. 근데 0일 때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개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0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 하나, 둘, 0보다 조금 더 작아요. 얘는 원점을 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4개가 돼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다시 3개가 됐다가 2개로 줄어요. 3개가 되는 건 어딜까요? 요렇게 접할 때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거보다 완만해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접할 때 원점에서 이 0보다 큰 쪽에 여기가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B가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기는 3, 2라는 점이 바로 원점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 원점에서 이 2차 함수가 딱 접하는 순간이 3, 2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를 기준으로 값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B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x가 0보다 큰 이 초월함수와 접하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B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원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다 라는 것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니까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y 프라임 하면 2x 플러스 a인데 여기에 y 프라임 x는 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0 플러스 a가 얼마? 이게 3,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3,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쪽에서 식을 뽑아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ln x인데 요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는데 접점의 좌표를 이 경우에는 아까 위에 부분은 굳이 접점의 좌표를 얘기할 거 없이 0,0이 접점이 되니까 접점의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여기는 접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분의 ln t라 하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게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y 마이너스 t분의 ln t는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 x 마이너스 t 이게 어디를 지나요? 여기에 0,0 대입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t 값이 구해지겠고요. b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것, 즉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과 fx의 그림과 이 그림을 연결시켜서 요런 상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 계산할 때도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접점이 0,0이란 뜻이에요. 0,0에서 접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점이 접점인데 0,0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 이 함수 입장에서 곡선 밖에 한 점인 원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기니까 접점 설정해서 접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약간 식이 달라도 좋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접점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0,0과 여기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f 프라임 t와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요 식에서 t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뭐 전통적으로 접점 설정해서 접선을 만든 다음에 그게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난다 해서 구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다음 주에 학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어디에 있건 우리 목표가 한 100일도 안 남은 앞에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